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 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학술의 굴레인 육경변증론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통해 그 명분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육경이 무엇이냐? 중경서는 육경변증의 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육경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은 이게 뭐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책의 제목이라든가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그것을 정확하게 안 보는 습관이 있는데, 거기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육경병의 증상과 맥과 처방을 분류한 것이다.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은 증상과 처방을 분류해 놓은 이름이다. 육경은. 분명히 여기 명시되어 있잖아요. 증상과 처방과 맥을 분류해 놓았다 그랬죠. 여기에 어디 경락이 있고 장부가 있어요? 없잖아요. 증상과 처방을 분류해 놓은 거라고 그랬죠. 이미 여기에는 육경변증을 고안한 사람들의 의도가 있는데 벌써 이것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방식으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책에는 답이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 다만 우리가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은 병증을 육경으로 6가지의 방안으로 구성을 했느냐? 그것은 물론 이 모든 것은 가설이에요. 제 글도 일단 저의 그 견해지만 이 가설이 옳고 틀리고는 이제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왜 하필이면 육경을 가지고 했느냐? 탁소이포대. 작은 것을 빌려서 큰 것을 포용한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간이 천하질이 득이다. 간이 제번 간단함으로써 단순한 것으로서 번잡한 것을 통제한다. 바로 이거예요. 작은 것, 간단한 것으로서 번잡한 것을 통제한다. 이 세상의 현상에서 인간들이 겪는 무수한 병증은 헤아릴 수가 없죠.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병증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하나하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귀납해 보면은 육경이라고 하는 큰 틀에 벗어나지 않는다. 일종의 이것은 분류학이라는 거죠. 큰 틀에서 보면은 육경변증은 멋있는 분류학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정립을 하고 조금씩 심도 있게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탁소이포대가 그러면 뭐냐? 우리가 치료할 바는 만병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만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경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탁소이포대의 뜻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이 급히 힘써야 될 것은 먼저 육경의 재강을 이해하는 것이다. 육경의 재강이 뭐냐? 이와 같은 증후가 나타나면 어떠한 경병에 속하는 것이니 어떠한 경병은 어떠한 처방으로 주지하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즉 이게 바로
육경제강이라는 게 이런 거죠. 큰 별이를 들으면은 수많은 그물의 눈들이 활짝 열리는 거죠. 우리가 이건 고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지금도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거고, 그물을 던질 때 아무거나 잡아서 던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물이 다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물에 큰 별이라고 하는 건 큰 줄기죠. 강령이죠. 강령을 잡아가지고서 펼쳐놓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세세한 그 그물들이 가지런하게 이렇게 다 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거기강이 망목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경을 설립한 뜻이 아니겠는가. 물론 이제 제 생각이죠. 그 작자는 누구인가? 그 작자는 누구인가? 세상에서는 중경이라고 하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숙하라고 여기는 것은 숙하가 찬차를 했기 때문이다. 찬차의 일은 아주 중요하고 거대한 일이니 당대의 뛰어난 지식인이 아니면 능히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당시 상황에서 숙하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그러면은 천세 후에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숙하가 찬차를 했는지 알 수가 있는가? 왜 알 수가 있는가? 송본 표제에 이목이 그 송나라 때 황제의 명예에 의해 가지고서 이목과 손기 여러 학자들이 그 금계열학하고 중경서 상한 잡병론을 이제 교정하는 때 그 표제에 분명히 진태의령 왕숙하가 찬차했다고 하는 이 표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잖아요. 굉장히 서지학적으로 중요하고 중경서가 어떠한 과정을 겪어서 유래되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증거라고.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숙하에 의해 가지고서 중경서가 1차적으로 편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숙하는 어떤 이유로 해서 찬차를 했는가? 제가 앞서 자서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고서들이 전수될 때 원래는 순서, 선후 차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모아가지고 자기 임의적으로 편집했다는 거예요. 편집할 때 그냥 편집한 게 아니라 큰 이름을 지어가지고서 거기를 식별하게 했다는 거예요. 큰 이름에 따라서 이것은 어디 부분 속하고 이것은 어디 부분 속하고 이렇게 식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숙하가 찬차하면서 중경서만 그렇게 나타낸 게 아니라 대부분들이 고서들이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다고 제가 자서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이유는 중경이 돌아가신 뒤로 중경의 제자들이 문화나 제자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해놓은 그 글에 나와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자가 죽었을 때 공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죠. 어떤 훌륭한 선생이 있어서 제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선생이 돌아가시면 그 제자들은 각자 자기 다 고향으로 가거나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글들이. 그러니까 중경서가 이런 과정에서 산일되고 흩어지고 빠지기도 하고 그 책들이 순서가 어지럽혀지고 또는 손실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숙하는 공자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50년은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숙하가 분명히 장중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방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본인이 또 태의령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었기 때문에 실험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효과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의 책이 더욱 세월이 지나가서 오래될 때 더욱 그 중경의 서적이 유실될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원래 중용 서문, 그러니까 주자의 그 서문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인용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공통적인 상황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 전하기는 정하는데 숙하가 편집을 하면서 찬차를 할 때 육경의 이름을 차용을 해가지고서 변증의 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좋은 의도로 가지고 시작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많은 문제점, 오해, 중경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오해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름 때문에. 만약에 중경이 육경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중경이 돌아가신 뒤 수백 년이 지나가도 부분적으로 조목이나 이런 것은 혹 설사 약간 빠질 수도 있어요. 보통은 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그 큰 틀은 쉽게 훼손되는 게 아니에요. 중경이 이미 이렇게 큰 줄기, 가닥을 다 잡아놨는데 부분적인 건 손상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큰 줄기는 손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냥 교정 정도만 하고 찬차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편집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0년도 지나가지 않아서 중경주서는 왜 그렇게 빨리 산란되어진 게 심했는가. 그러니까 산란이 심했으니까 숙하가 그걸 수집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차례를 잡고 편집하고 교정하고 그런 거죠. 내가 생각하는데 중경서는 본래가 구구, 이렇게 구구라고 하는 건, 구구하게, 이렇게 자디잘, 하차는 약간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부분적인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은 중경서는 본래가 증상과 처방의 모음집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간책들이 쉽게 흩어지고 질서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찬차라는 게 뭐냐? 그게 알고 보면은 육경의 의안을 정립한 것이다. 이거는 제 주장이에요. 예. 이것은 고증으로 밝혀지지 못한 것이고 어떤 사람도 감히 여기에 대해서 찬차가 육경이냐 아니냐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이거는 일종의 다 가설이니까 이와 같은 거는. 그러면은 제가 이와 같은 가설을 주장할 때에 나중에 틀릴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해줘야 돼요. 또. 그래서 육경 변증론 맨 뒤에 이 가설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육경 변증은 중경이 한 거다. 숙하가 아니라 중경이 한 거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 해결책을 맨 밑에 제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경의 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증의 일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예. 그 찬차로 인해 가지고서 육경 변증안이 성립되면서 대강이 세워지고 차서가 정해졌다. 큰 줄기가 세워지고 순서가 정해졌다. 우리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태양병, 그 다음에 소양병, 양명병, 태음병, 소음병, 거름병. 이렇게 벌써 순서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병이 어떻게 진행되어진다라고. 근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예. 조문이 갖추어지고 증상과 처방이 여기에 그 대강에 전부 다 연계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천 년 뒤라도 중경의 증상과 처방은 육경의 의안, 이게 이제 앞서서 말한 굴레죠. 굴레 또는 명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거다. 시조리 종조리사가 일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조리 있게 일을 시작하는 것과 조리 있게 맞추는 것이, 이거는 이제 맹자에서 나온 말이에요. 맹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의안으로서 도움을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그러면 제가 이제서부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이제 문제가 되느냐? 무엇이 문제가 되길래 육경에 대해서 육경의 의안을 거부하는가? 저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 가설이지만 나름대로 그 답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육경 변증으로서 중경서를 이해하면 안 되는가? 숙하가 중경에 공을 세운 것도 찬차에 있고, 숙하가 중경한테 죄를 얻은 것도 또한 찬차다. 이 같은 것은 뭐 예전에 쓰던 그런 표현법이지, 뭐 이렇게 큰 뭐 제가 임의적으로 쓴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숙하의 공은 옛것으로 중경으로 복귀하려고 했다는 거. 이것은 공이죠. 숙하가 아니었으면 중경서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뭐 엄청나게 지대한 거니까. 그런데 도리어 숙하의 본의를 훼손시켰다. 이거는 꼭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두 많은 그 상한론가 고반가들이 나름대로 이거는 주장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러나 과가 있다 하더라도,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숙하가 일단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중경서가 살았다고 하는 지금까지 전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 공이 더 크죠. 분명히 큰 사실이니까. 그런데 찬차 이전에는 중경의 본래 모습, 진면목을 우리 볼 수는 있지만 이것도 가설이죠. 현 상태에서 찬차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찬차 이전에 그 흔적이라고 하는 그 글들이 남아있질 않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그 고증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어떤 무덤이라든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와 같은 것은 없으니까 이것은 다 가설이에요. 찬차 이후로 숙하의 의견도 또한 들어갔다. 찬차를 하는 순간 숙하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편집이나 분류는 아무리 이것이 좋고 정확하다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경서는 찬차를 한 뒤에 중경서를 보는 사람은 본의와 관계없이 숙하의 의도 속에서 중경서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뒤로는 중경서 가운데 누가 어느 것이 중경의 글이고 어느 것이 숙하의 글인지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 정론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육경의 의도는 그런대로 좋지만 육경의 의도는 탁서이포되잖아요. 거기강이 맘목계. 육경으로서 모든 병을 통제할 수가 있다. 이거는 의도는 좋은 거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육경의 이름이 옳지 않다. 의도는 좋았는데 이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옳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으니, 이게 뭐냐? 두 가지. 이거는 물론 제 주장이니까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찬차지본이 전수된 뒤로 중경 학술을 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이름에 얽매여. 그래서 그 사실 여부, 본말과 그 단서를 살피지 않고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망탕은 태양병에만 적용이 되고 양명병에는 적용이 안 된다. 승기탕은 양명병에는 적용이 되지만은 태양병에는 적용이 안 된다. 이것은 뭐 중경서를 공부하면은 다 학교에서 배웠던 거고 이와 같은 의식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공부한 분은 이와 같은 벽을 깨기도 하지만은 큰 틀에서는 여기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의안이 과연 중경 본의인가 아닌가. 이거를 우리가, 왜냐하면은 그 조문에서 보면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도에 만들어진 의안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에 의해 가지고서 사실이 왜곡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체가 명분에 의해 억제된다. 육경의안이 정립된 이후로 중경의 그 활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육경의 통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편협되어졌다. 한쪽으로 치워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육경의 의안과 같은 방법론으로 비록 우리가 마왕탕으로서 태양병에는 참 잘 고친다. 이와 같은 하나의 그것은 얻었지만 이것은 그 한편을 고집해가지고서 그 이면의 다른 한편을 폐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를 얻고 하나를 놓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두 개를 다 놓친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유로 해서 옳지 못한 것이다. 옳지 못한 이것이 첫 번째 이유다. 일명의 해가 다만 한 가지 일로서 끝인다면 일명의 혼란이 무슨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문제는 그 하나의 이름이 하나의 일로 끝나지 않고 연쇄적으로 오류를 범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숙하가 한 번 주장을 했는데 뭘 가지고 주장했냐. 육경의 이름 가지고 주장했는데 후세 사람들은 육경의 이름으로서 한 게 아니라 소문과 영추의 학설로서 화답했다는 거예요. 왜? 육경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어요? 육경의 이름이 바로 소문 영추의 경락의 이름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한론 공부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과정을 겪었지만 중국 사람도 해석하는 거 보세요. 가운백 같은 경우 그 뛰어난 분도 전부 다 소문과 영추 가지고 해석을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잘못되어 있느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의문점을 갖고 그 사실 여부를 추구를 해나가야 돼요. 숙하는 육경의 이름을 가지고 한번 불렀는데 한번 부른 것이 육경의 이름이었는데 구세 사람은 이름만 뿐만 아니라 거기가 있는 소문과 영추의 그 학설까지 끌어다가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선 사람이 우라고 이거는 뭐냐면 장제에서 나온 건데 앞바람이 웅 하고 부르면 그 뒷바람은 윙 하고 따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현상이에요. 윗사람이 권력자가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은 아랫사람은 그보다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제왕들은 자기가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표현을 안 했대요. 자기가 뭐를 딱 좋아를 하면은 신하들이 그거보다 더 심하게 그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황제가 자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보통 이제 10개월 만에 낳았는데 걔는 뭐 그 아이는 뭐 20개월인가 있다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임금이 그와 같은 고사를 겪어서 그 애 이름을 순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땠겠어요? 아, 왕의 마음이 저 아이한테 있구나라는 걸 알고서 간신짓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지소에 하필 심어놓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거는 필연지세라는 거예요. 숙하가 빌린 것은 비록 하나의 이름이지만 후이들이 빌린 것은 비단 그 이름뿐이겠는가. 아울러서 소문과 영추의 학술을 끌어다가서 차용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상한론 해석해 놓은 분들 다 이와 같이 거의 아마 몇 사람 빼놓고는 다 이거 당연하게 여긴 거죠. 이 원인 제공이 바로 하나의 이름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금나라 성무기로부터 청나라 가금이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의 주의 문자에 소문과 영추를 취하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고 소문과 영추를 많이 취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소문과 영추의 학설을 빌려다가 중경서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각축장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은 중경서 해석에 있어서 중경을 논할 때, 논하고 의안을 세울 때 소문과 영추의 문자가 아니면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해석서 다 보세요. 전부 다 소문 영추를 갖다 끌어넣어 해석을 했는데.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냐 말이에요. 저도 20대에 가금의 그 상한내소집에 빠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후배들도 가르치고 얼마나 많이 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아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 학술이 아니면은 도대체가 의안을 성립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이름이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육경의 의도는 좋지만 육경의 이름을 소문과 영추에서 빌렸기 때문에 그것이 이와 같은 결과를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증상을 해석하고 우리가 원인 규명을 하는데 방법론이 오행이라든가 그 소문 영추에 나와 있는 오행 배소구에 의한 해석학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수긍에 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 시대에는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내경도 엄밀하게 다 가설이잖아요. 오행배석은 아주 가설이고요. 그 가설 위에서 수많은 가설이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또 여기다 적용시킨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혹 그것을 맹신해 가지고 이해할지라도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호한 말이며 희희라고 하는 건 제가 허사에서 말씀드렸죠. 분명하지 아니한 모호한 말과 모호한 형상이죠.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은 허구죠. 허구로서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가 억지로 이해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그러니까 허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용에 현혹된 사람은 용처럼 보고 기린에 현혹된 사람은 기린처럼 보고 그 누가 그걸 가지고 책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것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뭐냐. 정말로 제가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앞으로도 계속 쓸 거예요.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인다.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 이것이 내가 옳지 않게 여기는 두 번째 이유다. 거짓이에요, 거짓. 근데 두렵죠. 왜? 내경은 한의학의 절대적인 경서고 수천 년 동안 우리한테 의식 속의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 우상은 사실, 요즘 말로 하면 팩트죠. 사실에 의해서 깨지는 거예요. 이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황제 내경 하면은 그냥 벌벌 떨고 그냥 그게 내경이 최고의 가치는 전혀 안 그렇잖아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의 이름이 학술의 오류를 일으키고 그 학술의 오류는
개인의 인식을 지배하고 나아가 그 명분과 관련된 사회의 그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